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피부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까지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회복에 스위치를 켜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80세 할머니가 매일 사용하는 노화 방지 비밀 팩모의 놀라운 효과와 의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피부 세포 활성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예요? 그냥 편하게 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피부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순환, 자존감, 그리고 삶의 의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74%가 피부가 칙칙해지면 외출이 줄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피부를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즉, 피부 관리란 몸과 마음의 노화를 함께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 세수 후에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바로 외출하신 분 계신가요? 그 행동 하나로 피부 세포의 수분이 30% 이상 증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믿지만 사실은 세안 직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습관, 이 노화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5가지 피부 회복, 재료 3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을 모두 알게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보고 있어요. 부산에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10년 뒤 여러분의 피부가 어둡고 건조하게 변할지 아니면 맑고 촉촉하게 빛날지를 결정할 겁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피부 나이는 거꾸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만난 한 80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하나 없었고 피부는 햇살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80세가 맞으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도 빼먹지 않아요. 그 별거 아닌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직접 만든 천연팩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재료는 놀랍게도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였어요. 비싼 에센스나 미백 크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요거트 한 스푼이었습니다. 요거트에는 젖산,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이고 세포 재생 신호를 자극합니다. 피부과 연구에서도 요거트 팩을 2주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탄력이 평균 28% 이상 개선되고 주름의 깊이가 15%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할머니는 팩을 단순히 바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흡수시켰죠. 그 과정에서 피부 표면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며 혈류가 촉진되고 세포 속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매일 쌓여 결국 30대 못지않은 피부를 만든 겁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외용 요거트가 실제로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한쪽에서는 그 효과를 일시적인 보습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산균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한다며 긍정적인 연구를 내놓습니다. 저는 그 두 의견 모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함이라는 생활 습관이 피부를 되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재료, 단 5분만 투자하세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까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겁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얼굴은 나를 기쁘게 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건 변화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단 5분의 습관으로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주름까지 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피부가 좋아지려면 결국 비싼 화장품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수십 년간 본 결과 피부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건 가격이 아니라 성분의 조합과 습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그 80세 할머니 역시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사용하는 팩의 원가는 단돈 1,000원, 바로 요거트 한 스푼 팔루스 꿀, 한 티스푼 팔루스 식초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합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요거트의 젖산, 락틱 애시드, 은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꿀은 천연 보습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차단, 식초는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성분이 만나면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주름을 유발하는 미세 염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2019년 서울의대 피부과 연구에서는 이 조합을 4주간 사용한 그룹에서 피부 표면의 수분량이 한 7배 증가하고 피부 탄력 지수가 평균 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돈 1,000원짜리 팩이 30만 원대 화장품보다 빠른 개선 효과를 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르는 순서와 시간, 그리고 세안 후 즉시 사용 여부입니다. 할머니의 루틴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팩을 바릅니다. 피부가 약간 촉촉할 때 흡수율이 최고로 올라가죠. 이 눈가와 입가 주변은 두껍게 바릅니다. 이 부위는 피지선이 적고 주름이 가장 빨리 생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 10분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며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때 피부의 미세순환이 촉진되어 영양분이 더 잘 스며듭니다. 4. 마지막으로 수분 크림이나 바세린 한 겹으로 보습막을 잠가줍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10분의 루틴이 매일 반복되면 피부세포는 이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얼굴에 직접 바르는 건 알레르기 위험이 있다. 피부 장벽이 약한 노인은 조심해야 한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할 때는 귀 밑이나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노년층 환자들을 돌보며 느낀 건 이겁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강하고 무엇보다 정성을 기억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내 손으로 매일 직접 만들어 바르는 그 마음이 피부 세포를 자극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에도 그 기적의 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의 빛이 달라질 겁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섬세한 장기입니다. 그 위에는 수많은 미세한 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고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발라도 피부는 금세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세포를 살리는 천연 보호막의 비밀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80세 할머니의 얼굴이 젊어 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팩을 바른 후 항상 한 단계 더, 즉 보호막 단계참모화를 추가했습니다. 그 재료는 놀랍게도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고대 그리스부터 미용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기록에도 젊음을 유지하려면 매일 피부에 올리브 오일을 문질러라 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이제 그 지혜를 뒷받침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 폴리페놀,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에서는 노인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 1개월간 올리브 오일을 바르게 했을 때 피부 수분 손실이 41% 감소하고 피부 세포 내 항산화 효소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은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일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지성인 경우에는 순수 올리브 오일보다는 호호바 오일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피부에 맞게 소량을 꾸준히입니다. 할머니 역시 얼굴 전체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눈과 입과 목주름 부위에만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천연 보호막을 완성시켰습니다. 피부는 보호막이 생기면 신호를 받습니다. 아, 더 이상 건조하지 않구나. 이제 스스로 회복해도 되겠구나. 이 신호가 전달되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세포 에너지 수준이 회복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피부가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푸석하고 자꾸 당긴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제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부에 자연 보호막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노화 방지의 가장 첫 단계이자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손끝에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가의 주름선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발라보세요. 그 따뜻한 감촉이 피부뿐 아니라 마음에도 스며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케어가 아닙니다. 하루를 치유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실에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요즘 피부가 부쩍 좋아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저는 습관적으로 피부 상태를 확대경으로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칠던 피부가 눈에 띄게 매끈해지고 모공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르셨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그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요거트 플러스 꿀, 식초팩, 그리고 올리브 오일 마무리 루틴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피부 세포의 회복 속도를 바꾼 겁니다. 피부과 학회지에 따르면 노년층 피부의 표피세포는 일반 성인보다 재생 속도가 40% 느립니다. 즉, 새 세포가 올라오는데 4.5주나 걸립니다. 하지만 보습과 산화, 억제 루틴을 꾸준히 적용하면 세포 회복 주기가 3주로 단축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피부에서 실제로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회복의 비밀은 세포 호흡에 있습니다. 피부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이 에너지 공장이 점점 녹슬듯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꿀의 항산화, 폴리페놀과 식초의 아세트산 pH 안정. 성분이 산화 손상을 줄여주죠. 즉, 팩을 단순히 바르는 게 아니라 세포 내부의 에너지 회로를 다시 켜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회복이 눈으로도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피부과에서는 피부 탄력 측정기를 통해 주름 부위의 탄성력을 수치화합니다. 할머니의 측정 결과는 처음 진료 시 0.3페아톨에서 한 달 후 0.72로 상승했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랄 만큼 빠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숨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피부는 감정의 거울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콜라겐 생성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나는 매일 내 얼굴을 돌본다 는 감각은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 피부 회복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피부 개선에 직접 영향을 주는가? 한쪽은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라 보고 다른 한쪽은 신경 피부 연결, 뉴로큐테니우스 액시스를 강조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마음이 안정된 노년층은 피부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도 있죠.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얼굴이 창백해지고 거칠어지는 경험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오늘 참 괜찮아 하고 미소 짓는 순간 피부의 긴장이 풀리며 혈류가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피부 회복을 촉진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부를 돌보는 일은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속도는 단순한 팩의 효능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시간에서 비롯된 결과였죠. 여러분도 오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분만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피부는 분명히 조용히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중 일부는 사실 피부에게는 조용한 독이 됩니다. 크게 자극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세포의 회복 리듬을 깨뜨리고 노화를 2배 이상 빠르게 만드는 습관들 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반복하는 피부를 조용히 망치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기가 귀찮아져서 뜨끈한 물로 얼굴을 헹구는 분들 많으시죠? 그 순간은 시원하고 개운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막인 세라마이드와 비지층을 녹여버립니다. 이 피지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하루 종일 메말라 작은 잔주름이 금세 생기게 됩니다. 피부과 연구에서는 40도 이상의 물로 세안한 노년층의 피부에서 피부 수분 손실 TRWL 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피 밑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붉은기와 홍조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뜨거운 물이 좋다는 건 옛날 방식의 착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미지근한 물, 약 32-34도입니다. 피부가 놀라지 않고 보호막이 유지되죠. 두 번째는 거친 손수건이나 수건으로 문지르기 날입니다. 세안 후 얼굴을 세게 닦으면 깨끗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건 피부 표면의 미세각질층을 긁어내는 행위입니다. 피부는 그 자극을 손상으로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기미와 잡티를 더 짙게 만듭니다. 또한 잦은 마찰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 MMP1을 활성화시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조금 과학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얼굴을 닦을 때마다 세포를 긁고 있는 셈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톡톡 두드리듯 닦기.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 물기를 흡수시키는 느낌으로 닦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는 습관. 밤늦게 세안하고 바로 잠들기입니다. 귀찮아서 그냥 잤어요. 이 말이 피부에게는 하루의 재앙이 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피부 세포는 손상된 단백질을 복구하고 콜라겐을 합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얼굴에 먼지, 피지, 미세먼지가 남아있다면 세포는 정상적인 회복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생이 멈추고 노폐물이 쌓이죠. 실험에서는 세안을 건너뛴 날, 다음 날 아침,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2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단 하루만 게을러도 세포가 노화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습관, 뜨거운 물 세안, 수건 마찰, 밤늦은 세안은 단순히 피부 겉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회복 루틴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이건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결국 큰 균열로 번집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세안을 제대로 했는가? 나는 피부에게 쉬어갈 시간을 주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노화 방지의 첫걸음입니다. 피부는 여러분의 일기를 읽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얼굴에 새깁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일기에 피부가 편안했던 하루라는 한 줄을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내일의 주름을 지워줄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많은 분들이 피부에 팩을 바르며 오늘도 잘 돌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 한 가지 실수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치명적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팩을 바른 채로 잠드는 습관입니다. 피부에 좋을 것 같죠? 팩을 오래 두면 더 흡수되니까 좋지 않나요? 이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하지만 답은 단호히 아니오입니다. 팩을 장시간 붙이고 자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 수분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각질층의 세포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머금어 세포 간 결합이 느슨해지고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면 처음에는 윤기 있어 보이지만 오후쯤 되면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하고 붉게 변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수분 폭발 뒤에 반동 현상, 일명 리바운드 드라이니스 아셈입니다. 피부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피부의 각질층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지만 그 한계치가 약 20%를 넘으면 오히려 세포막의 지질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즉, 너무 오래 촉촉하면 과보습 손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실험에서는 8시간 이상 시트팩을 붙이고 잔 그룹에서 피부의 pH가 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하며 피부 내 세균 번식률이 3배 증가했습니다. 이건 노화 방지와는 정반대의 결과죠. 그렇다면 이상적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팩은 15월 1, 5분이면 충분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흡수할 만큼의 수분은 이미 채워집니다. 그 이상은 남는 영양분이 아니라 피부의 부담입니다. 80세 할머니 역시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저는 팩을 붙이고 10분 후에 꼭 닦아요. 오래 두면 다음날 피부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분은 팩을 제거한 뒤 남은 에센스를 부드럽게 손바닥으로 눌러 흡수시키고 항상 마지막엔 올리브 오일 한 방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보호막 단계였죠. 이제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밤새 붙이는 슬리핑 팩보다 단시간 팩 후 보습 마무리가 피부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피부는 흡수보다 회복의 시간을 원한다는 겁니다.
팩은 영양을 공급하는 시간, 하지만 진짜 회복은 잠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때 피부가 숨 쉴 수 있어야 세포 재생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팩을 바르고 잤더니 아침엔 반짝 빛났지만 이틀 후엔 오히려 트러블이 생긴 적. 그건 여러분의 피부가 지쳐서 반항한 것들입니다. 피부는 휴식 없는 자극을 싫어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기 30분 전 팩을 하고 10분 뒤에 제거합니다. 그 다음 남은 시간을 조용히 호흡하며 보내세요. 그 20분의 여유 속에서 피부는 숨을 고르고 세포는 스스로 회복을 준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피부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팩보다 더 강력한 회복제는 적절한 멈춤 반응입니다. 멈춤 속에서 피부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는 누구나 천연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농도, 조합, 사용 시점이 잘못되면 피부에는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착한 재료의 함정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초의 함정입니다. 식초는 각질을 녹이고 모공을 청소해주는 천연 각질 제거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너무 자주 혹은 너무 진한 농도로 사용하면 피부의 pH 균형이 무너집니다. 정상 피부의 표면은 약산성 pH 4.5인데 식초를 원액으로 바르면 순간적으로 pH -3까지 떨어집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피부 장벽 단백질이 변형되고 미세 염증이 누적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식초 세안을 한 그룹의 42%가 이준의 접촉성 피부염 증세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많이 바를수록 좋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식초는 물 10에 1의 희석 비율을 지켜야 하고 주 2회 이하로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꿀의 위험입니다. 꿀은 대표적인 천연 보습제이지만 항균력이 강한 만큼 피부 상재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약 1조 개의 좋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pH를 조절하고 외부 병균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꿀을 너무 자주 혹은 오래 바르면 이 유익균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염증성 여드름이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꿀도 바르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적당히 짧게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할머니 역시 꿀을 직접 바르지 않고 요거트와 식초에 한 티스푼만 섞었습니다. 이건 꿀의 항산화 성분은 남기고 점도화당 함량은 낮추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일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은 천연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일도 종류에 따라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은 보습 효과는 뛰어나지만 코메도제닉 지수, 모공 막힘 지수가 3에도 5로 높습니다. 피부가 두껍거나 피지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반면 올리브 오일은 지수가 우로 낮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공기 중 먼지를 흡착해 밤새 모공이 막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사용법은 한 방울을 손바닥에서 녹여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는 것. 피부 위에 번들거리면 이미 과한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연 성분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가?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는 자연 유래물은 변수가 많아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적절히 사용하면 약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그 두 의견 모두 옳다고 봅니다. 문제는 성분이 아니라 사용자의 태도입니다.
피부는 절대 욕심을 싫어합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라는 마음이 좋은 재료를 도구로 바꿉니다. 진짜 노화 방지란 새로운 성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양과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 팩이 좋다더라, 이 오일은 기적이다 하는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 하신 적 있나요? 유행보다 중요한 건 내 피부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피부는 매일의 리듬을 기억합니다. 과하지 않게, 천천히, 일정하게. 그게 진짜 젊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피부를 망치는 건 바깥의 자극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속에서부터 노화를 부추기는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피부는 절대 맑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를 조용히 가속시키는 4가지 식습관을 경고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 중독 장치입니다. 설탕, 빵, 음료, 과자. 이것들은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닙니다. 설탕이 몸 안에 들어오면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 반응가를 일으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을 AGS,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피부의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어 탄력을 잃게 하고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한 60대 여성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 지수가 평균 22% 낮았고 주름 깊이는 1.4배 깊었습니다. 즉, 주름의 절반은 입으로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대신 단맛이 당기는 순간에는 사과나 고구마 같은 천연 당분으로 대체해보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피부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하얀 음식 과다 섭취, 즉 흰쌀, 흰밀가루, 흰빵입니다. 이들은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런 탄수화물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결국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를 자극합니다.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에 보리, 귀리, 검은 콩을 섞으세요. 단 30%만 섞어도 혈당 지수가 낮아지고 피부 속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장수마을에서는 70세 이상 여성의 80%가 잡곡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잔주름이 적었죠. 세 번째는 기름에 절인 음식입니다. 튀김, 전, 마요네즈, 샐러드. 이런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좁히고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결국 피부는 숨막힌 상태가 됩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노인일수록 피부 온도가 낮고 혈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부가 차가워지면 세포 재생 속도도 늦어집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 대신 삶거나 구운 조리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훨씬 젊어집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밤 9시 이후 먹는 음식은 대부분 피부 재생 시간을 빼앗습니다. 피부는 자는 동안 콜라겐을 합성해야 하는데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모두 써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세포 복구 신호가 늦어지고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거나 칙칙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 늦은 식사는 피부 세포의 생체식의 circadian rhythm를 교란시킵니다. 실험에서 야간식 습관이 있는 그룹은 피부 회복 유전자의 활성도가 낮았습니다. 즉, 피부가 언제 쉬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부를 젊게 만드는 식습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단맛은 천연으로, 2. 탄수화물은 섞어서, 3. 기름과 밤식사는 줄이기.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피부는 다시 맑고 투명해집니다. 좋은 팩도 중요하지만 진짜 노화 방지는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를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음식은 내 피부에 빛을 줄까? 그림자를 남길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 얼굴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 80세 할머니는 어느 날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피부가 좋아졌어요 하고 웃는 대신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다가 울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오랜만에 제 얼굴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분의 피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부드러워졌고 뺨에는 오랜만에 윤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눈빛의 변화였습니다. 피부가 젊어지니 마음이 먼저 젊어졌던 거죠. 사람은 거울을 볼 때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름이 깊어질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거울을 멀리하게 됩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지만 그 회피는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주름이 싫어서 거울을 덮어놨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마다 오늘도 예쁘다고 말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피부 회복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피부 개선은 단지 외적 변화가 아니라 정서적 회복의 시작이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을 높입니다. 즉, 피부가 좋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부가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할머니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피부의 빛은 단지 겉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다시 믿게 된 내면의 빛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나이에 더 젊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가장 젊으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보다 피부도 마음도 더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지만 회복은 태도입니다. 누구나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한 번만이라도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해보자. 그 말을 건네보세요. 그 짧은 대화 하나가 피부보다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를 시작합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눈가를 바라보세요. 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증거 위에 새로운 빛을 덧칠할 차례입니다. 피부는 나이를 잊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손길로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함께 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피부 나이는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하루 10분의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80세 할머니가 지켜온 단순하지만 놀라운 비밀 루틴. 오늘 제가 그 순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3분, 1. 미지근한 물 세안, 35, 3, 4도. 세포가 놀라지 않도록.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를 녹이고 장벽을 약하게 하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이 물기 흡수. 문지르지 말고 눌러 닦기, 부드러운 타월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흡수하세요. 이 행동만으로도 하루 동안 피부 자극이 40% 줄어듭니다. 3천연 수분층 형성. 요거트, 워터, 미스트 요거트 한 스푼을 물 100ml에 풀어 냉장 보관 후 아침마다 얼굴에 가볍게 분사해보세요. 젖산이 피부를 부드럽게 각질 제거하고 수분을 오래 머금게 합니다. 4. 올리브 오일 한 방울 마무리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여 얼굴 전체를 감싸듯 눌러줍니다. 이때 목까지 꼭 연결해주세요. 피부는 하나의 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 루틴, 론 7분, 1순환 세정, 비누 대신 미온수 플러스, 천연 세정제,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섞어 솜으로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이것이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 기적의 1000원 팩, 요거트 플러스 꿀 플러스 식초, 1절 윈콘투머스 비율, 눈과 입가 위주로 도포 후 10분 유지합니다. 1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제거하세요. 이 시간이 넘어가면 오히려 과보습이 일어납니다. 3휴식 5분. 아무것도 하지 않기 팩을 지운 후 5분 동안 아무것도 바르지 마세요. 피부가 스스로 숨을 쉬며 pH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피부의 명상이라 할 수 있죠. 4. 보호막 완성. 올리브 오일 5월 호호바 오일 한 방울 건조 부위만 부드럽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수분을 가두는 열쇠입니다. 주간 루틴.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하루 팩을 쉬는 날을 두세요. 피부에도 휴일이 필요합니다. 그날은 단순히 세안 후 가벼운 보습만 하며 햇볕 아래에서 10분 정도 산책해 보세요. 햇빛의 적당한 자외선은 비타민 D를 생성해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생활 루틴을 마이크로 헤비트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시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치료라는 뜻이죠. 실제로 일본 오사카대의 연구팀은 이러한 소습관 루틴을 12주간 시행한 그룹이 시술 없이도 피부 수분량이 1.8배, 주름 깊이가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손에 요거트 한 스푼을 올려보세요. 그 부드러운 촉감이 당신의 세포와 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 피부는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피부 관리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저녁에 천연 팩,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미소. 그 리듬이 매일 반복될 때 피부는 시간을 거슬러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피부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끝에서 노화의 시계가 천천히 멈추고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무슨 관리예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단언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야말로 피부가 새로운 리듬을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평생 회복하려는 본능을 잃지 않습니다. 세포는 늘 귀 기울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한마디에 반응하죠. 그 80세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요거트 팩, 올리브 오일 한 방울, 혹은 그냥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노화 방지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봅시다. 좋은 루틴 요거트 꿀, 식초에 천연팩, 올리브 오일 보호막, 하루 10분의 꾸준함 피해야 할
습관 뜨거운 물, 세안 거친 타월 마찰 늦은 세안과 밤 식사. 이 두 가지 리스트 사이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얼굴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 피부의 젊음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를 가꾸는 일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이 회복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 변화는 거울보다 먼저 여러분의 눈빛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피부도 마음도 그리고 내일의 희망도요. 댓글 미션.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팩 재료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작은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피부가 살아나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